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여러분, 무병장수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는요, 질병이 발생해도 오래 사는 유병장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유병장수의 시대에서는요, 암이나 중대한 질병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암 발병률에 비해 50대 이후 암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100세 시대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어떠한 보험 전략이 필요할까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두 분이죠. 프라임에셋 임현경 지점장, 정재인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전에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길어진 노후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암보험 가입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질병이 발병한 후 생존율은 높아진다는 유병장수의 시대가 가까워졌는데요. 자, 이렇게 암 때문에 뭐 어떻게 중대한 질병이 발병을 할 때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네, 그렇죠. 현재 이 노후 암 발병 추이 어떻습니까? 네, 2010년도, 그러니까 24일자 국민 암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암의 발병 확률이 약 37.3% 정도가 되고, 남성 같은 경우는 37.5%, 여성 같은 경우는 36.9% 정도, 34.9%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암 환자 수가 2012년도를 보면 22만 4,177명 정도고, 2000년대에 비해서 약 120.3% 정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암보험 가입률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하고요. 네. 또 암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노후에는 또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40대 이후 중장년층 가구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50대 이후에는 오히려 암보험 가입률이 점차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50대가 되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대학을 입학하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지출이 가장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암에 대한 대비가 없어가지고 암 치료비 쪽으로 지출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은요, 여태까지 모아뒀던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노후 자금 이런 걸 다 치료비로 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로 뭐 자녀 학자금 또 노후 자금 이런 걸 다 소진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 이제 자녀들한테 뭐 노후 생활 이런 걸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한테 이 더 큰 이제 부담을 좀 주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점장님, 이 암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가입해야 할까요? 네. 우선 암 같은 경우는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되는 암 진단비를 말씀드립니다.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되는 상품이고요. 암 수술비나 뭐 암 입원비 같은 경우는 보험사마다 그러니까 보장 기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 90일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 90일 이후에 보장이 되다 보니까 100% 50% 이상 보장되는 기간이 보험사마다 90일 이후부터 1년 사이냐, 또는 90일 이후부터 2년까지 50%만 보장하는 회사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장 기간이 100% 되는 시점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보장되는 회사가 좀 유리하겠고요. 두 번째, 고해감 범위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해감이라는 것은 뼈에 관련된 암이라든지 뭐 혈액에 관련된 암들, 그다음에 관절에 관련된 암들 해서 3대 고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은 췌장암이라든지 식도암을 포함하는 뭐 5대 고해감 이런 걸 보장하는 회사라든지, 또는 일반 범위가 범주가 좀 넓어서 뭐 대장전막내암도 100% 보장을 해주는 회사,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암보험이 갱신형 상품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갱신형 보험은 보장받는 기간 동안 무조건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단점도 있고, 물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보험 상품이라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가 적정 시기, 그러니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그냥 갱신 없이 확정 보장받는 상품으로 권해드리는 것이 좀 추천을 할 만한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료 부분에서 납입이 면제되는 기능이 있는 그 암진단 보험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을 50% 이상 후유장애 진단을 받거나 80% 이상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암 수술비, 암 관련된 모든 특약들이 이제 면제되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납입 기간, 또 보장 법이, 또 납입 면제 이 조건 등을 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진 팀장님, 암보험 가입 시에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있죠. 예. 근데 모든 암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이 다 그렇겠지만은 이제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할지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과거 병력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를 갖다가 이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요. 그걸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이제 받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위 내시경이나 뭐 대장 내시경 이런 내시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검사를 하다가 뭐 용종 같은 게 발견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 별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수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다 고지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없겠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궁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 검사를 하다가 뭐 염증 같은 거 이상이 있으면은 간단한 시술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시술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상하게 좀 변형된 세포를 좀 제거하는 쪽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엄밀히 따지면 또 수술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이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체크해보고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기존 질병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요, 불이익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잘 모르고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0세 여성분으로 삼성생명의 홈닥터 플러스 보험, 에이스보험, 퍼스트케어 의료보장보험, 그리고 하나생명의 유니버셜 CI 통합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홈닥터 플러스 보험은 1996년에 가입하신 70세 만기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12만 8,500원입니다. 이어서 퍼스트케어 의료보장보험은 2008년에 가입하신 43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5만 8천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통합종신보험은 2010년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인데요. 월 보험료는 17만 651원입니다. CI 통합종신보험 관련 리모델링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건가요? 네, 이거 세 개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보험료는 어떠세요? 일단 하나는 다 네네. 냈고요. 네네. 하나는 이제 또 에이스 거는 얼마 안 남아서 네네. 이제 한 개만 더 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생명에서. 네네. 근데 이게 잘 들었는지 네네. 아니면 더 가입해야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홈 닥터 플러스 보험은 납입 완료하신 상태세요? 네, 아. 저는
네. 그럼 지금 통합종신보험이 CI보험만 납입하고 계신 건가요? 에이스께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에이스도 아직 네, 남으셨고. 거의 끝나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CI보험을 잘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예, 제가 지금 네, 이제 네. 미혼이라 아직 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네, 나이가 드니까 이걸로 다 되는 건지 궁금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면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CI보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점장님, 이 보험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 적합한 보험이 맞을까요? 네, 저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세 가지 보험을 가입하신 건데 5년 납입하시는 삼성생명 그 홈닥터 플러스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고 그거는 이제 네. 납입을 완료하셨다 그러셨고요. 예, 그렇죠? 예, 다 됐어요. 네, 그다음에 에이스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그 10년짜리 만기 상품이죠. 네, 그렇게 써 있네요. 네, 그 10년 납 10년 만기 되는 상품일 거예요. 만기 환급형 상품도 있고 순수 보장형 상품도 있는데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입하신 게 하나생명의 유니버셜 CI 보험 이거 가입하신 거죠. 네, 네. 네. 우선, 첫 번째 에이스 화재 보험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실비 특약도 구성이 가능한 상품일 거예요. 혹시 의료실비 특약이 들어가 있나요? 잠깐만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2008년도 상품이니까 만약에 실비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네. 입원 시 3천만 원 보장과 통원 시 10만 원 보장이고, 본인 부담금은 5천 원만 공제되는 상품일 거고, 그 다음에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 상품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에이스 보험 같은 경우 이 보험 특징 자체가 뭐 뇌졸중이라든지 암 진단비라든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넣을 수 있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왜냐면 지금 연령이 40세라 그러셨잖아요. 네. 맞나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2008년도면은 한 5년, 6년, 한 7년 전, 8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때 가입하셨을 때 나이가 32세예요. 네. 그래서 근데 10년간 보장받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겠죠. 암 진단비도 많이 들어가 있어도 저렴한 상품이고. 그래서 순수 보장형 상품이 있고 만기 환급형 상품이 있어요. 네. 이거 순수 보장형 상품인가요? 만기 환급형 상품인가요? 이거는 그냥 받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네. 받을 돈은 없는 상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그러셨구나. 예. 그 다음에 이 상품 보장 내용을 잘 모르시면요. 네. 그 증권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네. 저희 쪽에다 팩스 한 장 넣어주시면 제가 요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근데 우선 에이스 보험은 납입 기간이 10년이고 보장 기간이 10년인 상품이고 거기다 2008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네. 뭐 그닥 지금 가서 뭐 해지를 한다든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장 내용 괜찮으시면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17년에 보험이 끝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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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나머지 거 보고 상담을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그 부분도요. 네네. 네, 두 번째 거 보면 삼성생명 이제 홈닥터 플러스죠? 네. 예, 이게 보험료가 12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신다 그러셨죠? 네. 이거 다 냈어요. 네. 네. 이게 아마 5년 납이라 그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아마 만기 환급형 상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암 진단비라든지 뭐 요 위주로 암 수술비 뭐 각종 1종부터 5종 수술비, 그러니까 3종 수술비죠. 생명보험에 있는 종별 수술비 혜택에 해당되는 상품인데 이것들이 보장되는 상품일 거예요. 네. 이것도 혹시 증권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어요. 예, 그럼 증권 이거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잘 안 들린다. 죄송한데. 이거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납입도 완료하셨고 상품이 1990 가입하신 시기가 96년도에 가입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또 암 보장 범위가 넓어요.
현재는 보험사 상품들이 소외감이라고 해서 암을 좀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자주 발병되는 암이랑 또는 이제 암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는, 의학기술 발달이죠. 사망하지 않는 암 같은 경우는 좀 분리를 해서 보험금 지급을 좀 적게 해주는 그런 상품들로 좀 분리가 되면서 보험료도 약간 낮춘 개념인데 과거 상품들보다는 그래도 현재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왜냐면 보장기간이 이게 70세까지잖아요. 이거는 홈닥터 플러스는 80세로 돼 있거든요. 80세예요? 네. 네. 그러면 80세까지 보장이다 보니까 현재 보통 나와 있는 암보험 상품들이 좀 대부분 100세 보장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보장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작은 거고요. 네. 보장 범위는 좀 넓은데, 소외감 범주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상품 같은 경우 유방암도 100% 보장하는 상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은 그냥 잘 완납도 하셨으니까 잘 유지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70세부터 내년 80세부터 100세까지 암 진단비가 지금 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중대한 암이라든지 뭐 이런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신경색으로 평생 보장받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가입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이거는 보험을 일단은 거의 다 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또 결혼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해서 네. 그냥 더 가입을 한 거거든요. 미리 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 보험이 10년 납 10년 만기로 이제 끝나갈 때쯤 됐고, 그 다음에 홈닥터 암보험 같은 경우는 80세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80세 보장까지만 됐는데, 네. 중요한 80세부터 100세 사이에 그 텀 기간이 생기니까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의 주계약 부분을 가지고 이 암 부분이나 뇌출혈 또는 급성신경색 또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신경색 이런 거를 보완할 목적인 것 같은데, 자, 사실은요, 이 CI 보험은 CI가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하는 중대한 질병인데, 이게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신경색과 중대한 수술에 했을 때 뭐 선지급해주는 조건의 보험입니다. 사망 보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만약에 준비를 2010년도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셨으니까 주계약은 보장 기간이 아마 100세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이죠. 종신보험이니까. 네. 근데 특약들이 아마 밑에 딸려있는 특약들이 80세로 되어 있는 특약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네, 있나요? 증권 보고 계시나요? 예, 여기 써 있어요. 예. 네. 혹시 여기에도 실비 특약이 들어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들어갔던 에이스 보험과 지금 겹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짧아서. 보장 기간이 짧아서? 예, 이제 끝나니까. 보장 기간이 짧아가지고? 끝나니까 그냥 이걸 하나 더 한 거거든요. 하면서 그러면은 이 10년도에 가입한 CI 보험에나 의료 실비 특약이 5천에 30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맞나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보험료를 양쪽에다가 의료 실비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네. 보장은 절반만 받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 상품들이 비례 보장이라고 해서 의료 실비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같은 게 몇 가지 특약들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아니라 한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통원 치료비가. 근데 에이스 보험에서 5만 원을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CI 종신보험에 있는 의료실비 특약에서 또 5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보험료는 양쪽에다 냈는데. 반씩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료실비는 보험사가 뭐 보험금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보험사에서 각각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암진단비나 이런 수술비는 무조건 중복으로 주는데 실비만큼은 비례로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예. CI 보험의 의료실비 특약은 삭제를 이걸 삭제하는 것보다 에이스 보험에 에이스 보험에 네. 3천에 10만 원짜리 의료실비 보험 특약을 삭제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네요. 하나를 빼라는 말씀. 예, 만약에 보험료를 줄이길 원하신다면
네네. 과거 상품들 중에서 의료실비를 중복적으로 가입할 수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가입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암 수술비랑 암 진단비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밑에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네. 암 특약들이나 이대지랑 뭐 뇌출혈이라든지 급성신경색 진단비도 넣어놨으면 네. 주기약 부분, CI 보험 특성에 있는 주기약 부분에서 보장하지 않는 중대안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신경계에서 보완할 목적으로 이 특약들을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네. 네, 혹시 그것도 보험료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수술비 특약이랑 갱신형 뭐 해서 조금 얼마 안 하길래 그냥 넣은 거거든요, 이거. 아, 암수술비랑 암부 이런 게 갱신형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얼마, 금액, 예, 얼마 안 해서 그냥 같이 넣은 거거든요, 그때 가입할 때. 그러면 이 보험이 종신보험이라는 건 알고 가입하신 거예요? 일단은, 아니, 종신보험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많이 아플 때 나오는 부분이라 가입을 한 거죠. 아, 많이 아플 때 의료실비에서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중대한 암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큰 병에 걸렸을 때, 네. 보장받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신 거군요, 그렇다면. 네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종신보험, 이 상품 자체가 이제 사망보장하는 종신보험이긴 맞고요. 네. 이 상품은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사망보장이 주 목적이 아니시라면, 네. 지금 2010년도에 가입하셨죠? 한 5년 정도 납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감액 완납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완납 처리하고 좀 보장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네. 과감하게 이 보험은 좀 없애시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에이스 보험과 그 삼성생명의 보험 있죠? 네네.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만 여성보험과 관련된 걸로 보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보험료를 많이 절약하실 수는 있으세요. 아, 이게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이걸 유지를 하시겠다 하신다면 아마 네. 감액 완납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입 당시에 네. 건강검진을 받고 표준체와 건강체 할인 이런 할인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있으세요. 가입하신 지 한 5년 정도 지났지만 네. 지금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흡연도 안 하시고 네. BMI 수치도 정상이고 네. 소변 검사 뭐 이런 검사 몇 가지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시다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동안 납입했던 것에서도 아, 미리 낸 것도 할인이 가능해요? 네, 납입했던 보험료 이미 납입했던 것에 대해서도 할인을 받을 네. 수 있으시니까 네. 상세 상담은 방송 끝나고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이 보험을 유지를 하신다면 그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방송 끝나고 보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요, 네. 이 의료실비보험은 뭐 두세 개를 가입하셔도 중복 보장이 안 되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CI 통합종신보험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없으시다면 해지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보험에서 이제 부족한 보장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1세 남성분으로 삼성생명의 통합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지난 5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네요. 매달 29만 4,73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가입하셨는데 잘 가입하신 건지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통합 유니버설 종신보험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네, 가입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필요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필요하셔서 가입하신 거세요?
예. 아, 그럼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지금 가입하신 보험 잘하신 거 맞는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자세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혹시 지금 보험증권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형 특약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많이. 예. 혹시 이거 주계약 보험료는 얼마로 돼 있으신가요? 예, 23만 8천 원이요. 그러시고. 아까 보니까 보험료가 한 29만 원 가까이 되시는데, 그러면 거의 한 5만 원 정도가 아마 갱신형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5만 원밖에 안 되지만요. 한 20년이 지나시면은 거의 한 20만 원 정도 이상이 되실 거거든요. 예. 그 혹시 가입 설계서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러세요? 그럼 몇 장 넘겨보시면은 좀 해지 환급금 표가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예. 찾았어요. 그러세요? 그럼 20년, 년이 이렇게 쭉 있죠? 뭐, 10년, 20년 이렇게 있으시죠? 예. 그 20년 시점에서는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로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511만 원 정도. 그러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30만 원 가까이 되시니까 1년으로 따지면 360만 원 되시는 건데, 예. 만약에 511만 원 적혀 있으면 지금보다 한 15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니까 지금 한 갱신형 보험료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2만 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거의 한 17만 원? 이 정도로 이렇게 보험료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30년 시점도 이렇게 보험료가 표시돼 있을 텐데, 그건 얼마로 돼 있으세요? 346만 원. 네. 346만 원이요? 예. 그럼 30년 후에는 이 주계약 보험료는 안 내시는 거거든요? 이거 예. 20년 납으로 가입하셨죠? 예. 20년 납으로 가입하셨으면은 주계약 보험료는 이제 더 이상 내지 않고 이제 갱신형 특약들만 내시는 건데, 갱신형 특약들만 낸 1년치 보험료 합계가 한 46만 원 이렇게 되시면은요, 거의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매달 갱신형 보험료로 내게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갱신형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험사들 입장에서 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그런 특약들을 갱신형으로 많이 설정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3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보험료는 좀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 보험회사가 지금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보험회사가 예상한 거대로 이 특약들에서 보험금이 많이 더 지급되면요, 지금 이 예상 그 표에 나와 있는 그 보험료보다 이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사망 보장 쪽으로 거의 보험료의 한 80% 정도가 빠져나가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나중에 한 20년 후 그렇게 되면 60세가 이제 넘으시게 되는데, 그때 가게 되면은 이 사망에 대한 보장보다는 이런 기타 갱신형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질병 보장이 훨씬 더 필요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렇게 보험료가 커지게 되시면요, 그 예상치 못한 그런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 보험을 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되시면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정작 이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보장은 못 받고 그냥 보험료를 많이 내고 이 보험회사만 좀 좋은 일 이렇게 시켜주시는 게 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상당히 크게 설정이 돼 있는데, 요거 비중을 좀 낮추시고 이 질병 관련 그런 보장들을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좀 보험료를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 보험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변경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 삼성생명보험은요, 이게 비갱신형 특약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가 않으세요. 다 갱신형 특약들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 보험 자체를 그냥 비갱신형으로 변경하거나 이렇지는 못하시고요. 이 보험을 그냥 없애시고 좀 비갱신형 특약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보험 상품들을 가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9만 원 보험료 낸 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정확히
지난달에 가입하셨다는데 보험은 언제 며칠에 가입하신 거예요? 지난달 한 15일이요. 15일이요? 예. 그럼 30일이 이제 아직 안 넘으셨는데요. 네. 보험 이제 청약하신 지 30일이 안 넘으시면은 철회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다 돌려받고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예, 새로 가입하는 보험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예, 그것도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방송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제가 한번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뵙고선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현재 이 보험료가 30만 원 가까이 되시는데요. 특약들도 갱신형이다 보니까 차후에 아마 보험료가 많이 오르실 수 있으세요. 네, 해지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0일이 지나지 않으셨으니까 청약 철회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2세 여성분으로 치아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는데요. 추천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치아보험과 연금보험 문의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다른 보험은 준비가 되신 상황이신가요? 예, 다른 거는 좀 있는데, 네네. 좀 치아보험이나 좀 이렇게 하기는 좀 할까 해서 네, 이쪽으로 네. 문의를 좀 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아보험이나 연금보험 가입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제가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지점장님 자세하게 상담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치아보험이랑 연금보험 두 가지가 모두 이제 궁금하신 거죠? 네, 맞아요. 어떤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거죠? 좀 치아 쪽은 제가 요즘에 이가 좀 자꾸 시려가지고요. 이가 시려서? 네네, 그 치아보험을 가입하고선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병원 갔다 와서 치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렸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병원을 가신 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아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은 자각 증상이 만약에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자각 증상이 느끼시고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병원을 가시게 되면 예.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그 치료력이라든지 뭐 병력에 따라서. 근데 지금 단순 자각 증상인데 이게 뭐 질병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네. 라면은 우선은 보험 가입을 좀 준비를 하셔서 내가 혹시라도 병원에 갔을 때 뭐 진단을 확정받거나 확진을 받거나 이랬을 때 보장받는 것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예, 치아보험은 뭐 주로 보존 치료라고 해서 네. 이가 이제 충치로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는데 충치로 인해서 뭐 치아가 좀 썩거나 뭔가 충치죠. 충치 치료 이런 걸로 때우거나 하는 이런 보존 치료들이 있고 근데 보존 치료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장받는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 금 같은 걸로 이게 씌우는 치료 있죠. 크라운 치료라고 하는 네네. 이런 치료 또는 이제 임플란트라고 해서 이 자체가 이제 복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체를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철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보장까지도 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치아보험을 그러니까 병원에 가신 적이 없다라면 우선 네. 저렴한 치아보험을 하나 준비하시고 병원을 가셔가지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치아보험은요, 네. 갱신형 상품이 많아요. 대부분 다 네네. 보험사들이 갱신형이니까. 네. 네, 뭐 3년, 뭐 5년 뭐 이렇게 갱신형 상품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혹시 그 치아보험은 어느 회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생명보험사로는 뭐
L사라든지 손해보험사라는 H사라든지 요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방송이니까 이니셜만 말씀드리고요. 아, 네. 특정 상품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연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 그러셨죠? 네, 연금도 문의했는데요. 네. 아, 제가 직업이 프리랜서거든요.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 예. 제 직업이 프리랜서인데요. 예, 프리랜서. 네네, 금리가 너무 낮아서 요즘에 은행에 맡기기는 좀 그렇고 해서 연금 쪽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아, 그럼 프리랜서시면은 수입이 막 고정적으로 일정하지는 않으시겠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어떤 달에는 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우선 연금은 기준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지금 저축 상품이나 은행권 상품보다는 이제 요새 많이들 문의가 오세요. 아니,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데 네. 물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은 너무 높고, 그러니까 체감 물가 상승률은 좀 높죠. 금리는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것을 은행에다가 넣었을 때 이게 너무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러면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변액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우선 안정성으로 좀 가실 생각이시면요. 네. 나는 원금은 무조건 보장돼야 돼. 예금자 보호는 무조건 보장돼야 돼라는 자금이 있다면, 네. 그거는 일반 공시율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고 복리이자도 되고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도 되고 최저 보증 이율도 나오는 상품, 이런 상품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일반 연금으로만 다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변액 상품이라고 해서 채권과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리스크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리턴도, 그러니까 좀 수익률 좀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나눠가지고 상품을 좀 구성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네. 연금은요, 이게 네. 장기 상품이에요. 네. 5년 정도 보시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노후까지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 상품 중에서 추가 납입을 이용하셔가지고, 아까 소득도 그달 조금 틀릴 수 있는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시면은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연금을 지금 준비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반 연금 상품이나 변액 상품을 했는데, 그 자세한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자세한 상담은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방송 네네. 끝나고 해드리고요. 네. 개인연금 상품이 지금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인데, 네. 이거 말고도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시니까 좀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내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럼 잘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방송 끝나고 제가 나머지 특정 회사 상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선 네. 이 치아보험은요, 보장이 너무 보장 범위와 또 보험료 잘 고려하셔서 비교해보시는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연금보험도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걸 선호하신다면 일반 연금보험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변액 연금보험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요, 방송 끝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3세 남성분으로 삼성생명에 나이에 딱 맞는 통합 CI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매달 37만 2,225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CI보험의 단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보험 괜찮을지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가입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가입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잘 가입했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이거 말고도 뭐 몇 개 보험이 있긴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은, 그것도 이제 다 맡긴 상태입니다. 그 부분 아시는 분이 이제 권유해서 이제 가입한 거죠. 그러면 보험료 부담도 좀 상당하실 것 같으세요. 예, 보험료 부담 좀 사실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지인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지금 가입하신 이 보험 잘 하신 게 맞는지 한번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이 CI 종신보험 괜찮은 거 맞나요? 네,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그 CI 보험에 대해서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봐요. 예, 예. 저는 가입한 이후에 예. 주위 사람들이 안 좋다고들 다 이렇게 예. 하더라고요. 아, 예. 그 시청자님은 이제 이 보험을 이제 어떤 목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신 거세요?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예. 보장도 받고요. 예. 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예. 가족분들 중에도 제가 암 걸린 분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 보험은 이제 중대한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예.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일반적인 암 보험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예. 그 암에 대한 보장 범위가 좀 좁으세요. 그래요. 예. 그 예를 들면은 이 남자들은 이 전립선암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 서양 사람들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암 중에서는 발생률 1위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011년도 그 통계자료를 보면요. 예. 위, 대장, 폐, 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 이제 전립선암이었어요.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양처럼 계속 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 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암이 중대한 암에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예. 기타 이제 특이하게 해서 몇백만 원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 다른 암처럼 뭐 이렇게 몇천만 원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혹시 시청자님 에이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이게 예. 에이즈가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죠. 예. 이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HIV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이런 에이즈 같은 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 악성 종양들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대한 암 같은 경우에는 HIV 바이러스로 인해서 암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암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안 되세요. 그래요? 예, 다른 암보험들은 그냥 일단 그냥 암이다 하면은 뭐 특별한 이유랑 상관없이 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암이 발생한 원인이 HIV 바이러스랑 관련이 있다. 이제 그러면 이거는 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리고 혹시 또 시청자님은 고기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물론 좋아하죠. 예. 요즘에는 이제 식습관이 좀 서구화되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물을 또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뇌혈관 질환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뇌출혈이 발생해가지고 이 수술을 해도 이 후유 장애가 남지 않게 되면 또 보험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기타 뭐 다른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뇌출혈이 발생하기만 해도 진단만 나와도 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도 요 중대한 그 뇌졸중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런 진단비 보험은 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좀 보험이 좀 안 좋다. 좀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안 좋은 예.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딱 암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좀 보장을 받으려고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만약에 예. 시청자분이 좀 암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보장을 받으려고 하시면요. 딱 예. 이 암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뭐 손해보험사에는 이 암 관련 위주로 보장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보험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보험료도 예. 좀 적게 들어가면서 좀 예. 보장을 좀 확실하게 좀 받을 수가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 도움 많이 됐고요.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상담을 지금 드려도 되나요?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더 좀 예. 길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방송 예. 끝나고 전화 한번 드려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십시오. 예. 네, 시청자님 보험료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암 예. 보장을 원하신다면 이 보험보다는 암 전문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좀 예. 도움 되셨나요?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고민 상담을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먼저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105님이십니다. 청각장애로 장애 2급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명경 지점장님, 네.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네, 보험사마다 조금의 인수 기준이 틀리지만 네. 요즘은 많이 가입되는 추세입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각장애로 장애진단 2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보통 검진 없이 수술비라든지 진단비 관련된 특약들은 그러니까 보장은 다 보장받을 수 있으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의료 실비가 남았는데 의료 실비는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방문 검진을 하고 뭐 현생활에서 뭐 후유장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은 실비 부분도 질병과 상해에 관련된 실비 부분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간혹 원인이 뇌병변 장애로 인해서 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험사에 따라서 요즘은 인수제도가 상당히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제대로 다 알리고 고지를 하시고 나시면은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찾으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여러 가지 방법 형태로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네, 3대 질병을 보장해주는 진단비도 가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의료 실비도 심사 통해서 가입 가능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386님이십니다. CI보험은 암 1기에는 보험금이 안 나오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진 팀장님, 예. CI보험 암 1기의 경우는 예.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예.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한 암일 때 이제 보험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에 대해서는 1기에도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정한 암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안 나오거나 이제 1기 이상, 그러니까 2기 이상이 돼야지 이제 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가입했던 CI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암이라고 초기 전립선암이라고 하면은 보통 1기 전립선암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초기 전립선암에 해당이 되면은 그 중대한 암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보험금이 몇 천만 원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작게 뭐 몇백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보니까 CI보험도 이 약관이 좀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전립선암이 그냥 이 CI 중대한 암에서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입하신 거는 아예 그냥 중대한 암에서 제외가 됐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악성 흑색종 요 같은 경우는 보통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는 1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또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고요. 좀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 됐을 때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게 전립선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악성 흑색종 요런 것들은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많이 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보험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렇게 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HIV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한 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뭐 1기든 2기든 뭐 3기든 4기든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암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에 대해서는 뭐 1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겠지만은 특정 암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악성 흑색종 그런 것들은 많이 제약이 따르고 HIV 바이러스로 인한 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당히 제약이 많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립선 암 등 이 특정 암에 관해서는 보장에 제약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CI보험이나 암보험 가입하실 때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